죽은 줄 알았던 여자. 복수의 서막. 프롤로그 깨어나다. 삐, 삐, 삐. 심전도 기계의 단조로운 소리가 하얀 병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10년. 3653일. 87,672시간. 은주가 마지막으로 세상을 본 게 언제였을까? 2014년 10월 15일 비 내리는 저녁. 회사에서 늦게 퇴근하던 길에 덤프트럭이 그녀의 소형차를 덮쳤다. 그 순간 이후 세상은 그녀에게 있어 깊고 어두운 잠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은주가 3년 전부터 의식을 되찾았다는 사실을. 처음엔 눈꺼풀조차 움직일 수 없었지만 점차 청각이 돌아오고 촉각이 살아났다. 그리고 그녀는 들었다. 믿고 싶지 않은 모든 것들을. 미란아, 오늘도 고마워. 은주 간병하느라. 남편 김도현의 목소리가 병실 밖에서 들려왔다. 하지만 그 음성에는 감사함 대신 다른 감정이 묻어 있었다. 오빠,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요? 벌써 7년째예요. 의사 선생님도 깨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옆집에 살던 여자 한미란의 목소리였다. 은주는 그녀를 기억했다. 항상 웃으며 인사하던 혼자 사는 평범한 이웃이었다. 그래도 아직은 오빠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면 제가 더 마음이 아파요. 그 순간이었다. 은주가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은 것은 쪽 마이너스 키스 소리였다. 병실 바로 밖에서 일장 거짓말 같은 기적. 2024년 9월 20일 오전 6시 30분. 간호사님, 간호사님. 복도에 도현의 다급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어머, 이게 어떡해. 정말 기적이네요. 간호사 김수아는 1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가 갑자기 눈을 떴다니. 은주는 천천히 눈을 떴다. 아니, 뜬 척했다. 형광등의 차가운 빛이 눈을 찔렀지만 이미 몇 년 전부터 적응한 감각이었다. 여보, 여보, 나야 도현이야. 도현이 은주의 손을 잡으며 소리쳤다. 그 손에서 은주는 낯선 향수 냄새를 맡았다. 미란이 즐겨 쓰던 샤넬노. 오. 은주는 입술을 실룩거리며 무언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의도된 연기였다. 아직 말은 힘들 수 있어요. 10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근육들이니까요. 담당의 박준혁 교수가 설명했다. 기억은 어떨까요? 도현의 목소리에 미묘한 긴장이 섞여 있었다. 뇌 손상 부위를 고려하면 단기 기억 상실이나 인지 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근차근 검사해 봐야겠지만 은주는 도현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다. 10년 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다. 하지만 그것보다 그녀를 놀라게 한 건 그의 손목에 찬 시계였다. 까르띠에 산토스. 은주가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사주고 싶어 했지만 너무 비싸서 포기했던 그 시계. 어디서 돈이 났을까? 은주는 속으로 냉소했다. 이장 집으로의 귀환. 한 달 후 은주는 집으로 돌아왔다. 휠체어에 앉은 채로. 자기야, 이제 집이야. 우리 집. 도현이 현관문을 열며 말했다. 하지만 은주가 본 것은 자신이 기억하던 집이 아니었다. 거실에 소파가 바뀌어 있었다. 이탈리아 가죽 소파. 최소 1,000만 원은 좋게 넘을 것 같은. 그리고 벽에 걸린 75인치 OLED TV. 미란 씨가 정말 많이 도와줬어. 집 정리하고 청소하고. 너무 고마운 분이야. 도현의 설명에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부엌을 향하고 있었다. 커피 머신이 있었다. 네스프레소 최신형. 그리고 냉장고 위에는 비싼 와인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내가 쓰러지기 전 우리 살림으로는 꿈도 못 꿀 것들이네. 은주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 미란 씨 왔네. 현관문이 열리며 한미란이 들어왔다. 손에는 비닐봉지를 들고. 언니 깨어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미란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하지만 은주는 그녀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놓치지 않았다. 티파니 하트 펜던트. 그것도 다이아몬드가 박힌. 미란 씨가 언니를 정말 잘 챙겨줬어. 병원에도 자주 오고. 에이, 뭐려. 이웃사촌이잖아요. 미란이 수줍게 웃었다. 그리고 도현과 미란이 주고받는 눈빛을 은주는 놓치지 않았다. 그날 밤 은주는 침실에서 휠체어에 앉은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도현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똑똑똑. 옆집에서 누군가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3번. 잠깐의 정적. 다시 2번. 그러자 도현이 슬그머니 일어나더니 현관으로 향했다. 자기야, 잠깐 편의점 다녀올게. 5분 후 은주는 옆집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웃음소리. 그리고 오빠, 이제 정말로 어쩌죠? 언니가 깨어났는데. 괜찮아. 아무것도 기억 못하잖아. 의사가 그랬잖아. 인지 능력도 많이 떨어졌다고. 그래도 불안해요. 미란아,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처리할게. 은주의 주먹이 천천히 쥐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3장 진실의 조각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은주는 혼자 있을 때 휠체어에서 일어났다. 다리는 아직 떨렸지만 걷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았다. 몰래 서재로 들어간 은주는 도현의 책상을 뒤졌다. 그리고 발견했다. 통장. 여러 개의 통장과 카드 명세서들. 이게 뭐야? 은주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다. 자신이 사고 나기 전까지 모았던 적금 5천만 원. 사라져 있었다.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은 강남의 아파트. 그것도 이미 매매 계약이 완료된 상태였다. 매매 금액은 12억. 하지만 통장에는 그 돈이 없었다. 대신 있었던 것은 수상한 지출 내역들이었다. 롯데백화점 명품관 3,500만 원. BMW 5 시리즈 차량 구매 6,800만 원. 제주도 펜션 구매 4억 2천만 원. 이 계좌식이. 은주의 목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새어나왔다. 10년 만에 처음 내뱉은 욕설이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다. 회사 서류들. 은주가 다녔던 한국식품개발의 주식 양도 계약서. 그녀의 지분 15%가 모두 매각되어 있었다. 법정 대리인으로 도현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사기야. 이건 사기라고. 은주는 몸이 떨렸다. 분노가 아니었다. 배신감이었다. 그 순간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자기야. 미란 씨랑 저녁 같이 먹으러 나갔다 올게. 은주는 급히 서류들을 원래 자리에 놓고 휠체어에 앉았다. 언니 괜찮으세요? 혼자 계신다니 걱정돼서 잠깐 들렀어요. 미란이 들어오며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는 도현과 커플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언니 혹시 뭔가 기억나는 거 있어요? 미란의 목소리에 미묘한 탐색이 들어 있었다. 은주는 고개를 젓고 멍한 표정을 지었다. 다행이다. 아니, 안타깝네요. 미란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은주 뒤로 가더니 휠체어를 밀기 시작했다. 언니, 창문 좀 열까요? 답답하실 것 같아서. 미란이 창문으로 가자 은주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에르메스 가방, 루이비통 구두, 샤넬 재킷. 전부 은주의 돈으로 산 것들이었다. 사장 천사의 방문. 3일 후 은주에게 첫 번째 방문객이 왔다. 은주야. 문을 열고 들어선 것은 이수진이었다. 은주의 대학 동창이자 유일한 절친 그리고 변호사였다. 수진아. 은주가 처음으로 또렷한 목소리를 냈다. 도현과 미란이 없을 때였다.
어머, 목소리가 나오네.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셨어? 아직 비밀로 해줘. 은주가 수진의 손을 꽉 잡았다. 왜? 무슨 일이야? 수진은 20년 친구였다. 은주의 표정만 봐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도현이가. 은주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10년간 자신이 들었던 것들, 발견한 서류들, 그리고 미란과의 관계까지. 이 개새끼들이. 수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수진아, 나 복수하고 싶어. 당연하지. 당연히 해야 해. 수진이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영리하게 해야 해. 법적으로 완벽하게. 어떻게? 일단 증거를 모아야 해. 그리고 수진이 잠깐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은주야, 한국식품개발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니? 몰라. 왜? 망해가고 있어. 내가 쓰러진 후에 신제품 개발이 전부 실패했거든. 주가가 바닥이야. 은주의 눈이 반짝였다. 얼마나? 내가 15% 팔았을 때가 주당 3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5천 원. 그럼. 응. 지금 사들이면 나중에 회사를 되살렸을 때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어. 수진이 미소를 지었다. 내가 페이퍼 컴퍼니를 하나 만들어 줄게. 절대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오장 그림자 속의 움직임. 그날부터 은주의 진짜 복수가 시작됐다. 낮에는 여전히 휠체어에 의존하는 환자 연기를 했지만 밤에는 몰래 재활 운동을 했다. 그리고 수진과 통화하며 계획을 세웠다. 신화투자개발이라는 회사를 설립했어. 대표는 내 후배 변호사로 했고 자본금은 내가 투자했어. 고마워, 수진아. 뭘? 나도 그 개자식들 혼내주고 싶거든. 수진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다. 한국식품개발 지분 35%를 확보했어. 조금 더 사면 경영권을 잡을 수 있어. 좋아. 은주가 미소를 지었다. 10년 만에 처음 짓는 진짜 미소였다. 그 사이 도현과 미라는 더욱 대담해졌다. 오빠, 언니 상태가 계속 이렇다면 우리도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뭘? 이혼이요? 미란의 말에 도현이 잠깐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지금 이혼하면 재산 분할 문제가. 언니가 기억도 못 하시는데 뭔 재산 분할이에요. 게다가 사실상 식물인간이었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오빠가 10년 동안 간병비며 생활비며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오히려 오빠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해요. 은주는 벽 너머로 들려오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이를 갈았다. 좋아. 계속 그렇게 생각해. 방심해. 6장 덫을 놓다. 2개월 후 모든 준비가 끝났다. 은주야, 한국식품개발 지분 51% 확보 완료. 수진의 연락을 받은 은주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다. 이제 걸을 수 있었다. 뛸 수도 있었다. 그리고 도현이 회사에서 빼돌린 돈 추적도 끝났어. 횡령 금액만 총 15억. 증거는 완벽해. 계좌 추적부터 카드 사용 내역까지 전부. 미라는 그 여자도 공범이야. 도현이가 빼돌린 돈으로 산 펜션이 그 여자 명의거든. 은주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수진아, 이제 시작하자. 그날 저녁 도현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신화투자개발 대표 김민수라고 합니다. 한국식품개발과 투자 상담을 하고 싶은데요. 도현의 얼굴이 밝아졌다. 요즘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웠거든. 아, 네. 언제 뵐까요? 내일 오후 2시에 저희 사무실로 오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은 도현이 미란에게 말했다. 미란아, 드디어 투자자가 나타났어. 정말요? 다행이네요. 미란이 기뻐했다. 이거 성사되면 우리 완전히 안정이야. 그러면
도현이 미란의 손을 잡았다. 그러면 은주와 이혼하고 우리 정식으로 결혼하자. 오빠. 두 사람이 포옹하는 모습을 은주는 문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 7장 심판의 날. 다음 날 오후 2시 신화투자개발 사무실. 강남의 한 고급 빌딩 20층에 위치한 사무실이었다. 도현은 정장을 차려입고 들어갔다. 안녕하세요. 김민수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김도현 대표님이시죠? 젊은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다. 저희가 한국 식품 개발에 대해 조사해 봤는데 정말 훌륭한 회사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사실 요즘 경영이 좀 어려워서. 그래서 더욱 투자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15억 정도 투자하려고 하는데요. 도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15억이요? 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인가요?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저희 측에서 감사를 파견하려고 합니다. 김민수가 서류를 건네주었다. 이 계약서를 검토해 보시고 사인해 주시면.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다. 휠체어가 들어왔다. 그리고 그 위에 앉은 사람은 안녕하세요 여보. 은주였다. 도현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다. 은주? 깜짝이죠? 저도 깜짝이었어요. 은주가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특히 당신이 제 돈으로 미란 씨와 사랑 노름하는 걸 알았을 때는 뭐라고? 도현이 뒷걸음질 쳤다. 김민수 변호사님 서류 보여주세요. 김민수가 두꺼운 파일을 도현 앞에 내려놓았다. 횡령 증거자료입니다. 부인의 적금 5천만 원, 부모님 유산 12억, 그리고 회사 자금 3억까지. 총 15억 8천만 원을 불법으로 사용한 증거들이에요. 은주가 한 장 한 장 서류를 넘겼다. 이건 제주도 펜션 구매 계약서고, 이건 BMW 차량 구매 영수증, 이건 미란 씨 명의로 개설된 계좌 내역이에요. 은주야, 이건 오해야. 오해? 은주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그럼 이것도 오해인가요? 은주가 휴대폰을 꺼내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미란아, 걱정하지 마. 은주는 아무것도 기억 못해. 이대로 가면 이혼도 쉽게 할 수 있어. 오빠, 그래도 불안해요. 괜찮다니까. 내가 다 계획이 있어. 도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언제부터 깨어 있었어? 3년 전부터요. 은주가 미소를 지었다. 악마 같은 미소였다. 3년 동안 당신들의 모든 짓거리를 보고 들었어요. 참 재미있더라고요. 제 돈으로 제 남편이 다른 여자와 놀아나는 걸 보는 게. 은주야, 제발. 제발. 은주가 폭소를 터뜨렸다. 10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던 제가 제발이라고 해야 할 말이죠. 은주가 도현 앞으로 다가갔다. 아, 그리고 한국식품 개발 말이에요. 이미 제가 51% 지분을 확보했어요. 신화투자개발이 바로 제 회사거든요. 도현이 주저앉았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당신은 제 밑에서 일하는 거예요. 아니, 할 수 있다면 말이지만요. 은주가 마지막 서류를 내밀었다. 경찰서 고발장이에요. 횡령, 사기, 배임 혐의로 내일 아침에 접수될 예정이고요. 팔짱 무너지는 왕국. 그날 저녁 은주는 혼자 집에 있었다. 도현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고 미라는 도망치려다가 인천공항에서 붙잡혔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수진이야. 은주가 문을 열자 수진이 샴페인 한 병을 들고 서 있었다. 축하해, 은주야. 뭘? 복수 성공. 수진이 환하게 웃었다. 도현이 놈 구속영장 신청됐어. 미란이 년도 공범으로 함께. 그래. 은주는 별로 기쁘지 않았다. 왜? 시원하지 않아? 수진아, 이게 끝이 아니야.
은주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시작이야. 무슨 뜻이야? 한국 식품 개발을 다시 일으켜 세울 거야. 그리고 도현이가 망쳐놓은 모든 걸 되돌릴 거야. 은주의 눈에 새로운 불꽃이 타올랐다. 10년을 잃었지만 남은 인생은 더 길어. 그리고 이제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야. 무서울 게 없어. 에필로그 새로운 시작. 6개월 후. 한국 식품 개발은 은주의 지휘하에 놀라운 부활을 이뤘다. 10년 전 은주가 개발하려던 신제품들이 연이어 출시되며 데이트를 쳤다. 주가는 바닥에서 하늘로 치솟았고 회사는 업계 1위를 탈환했다. 도현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미라는 징역 3년에 추징금 8억을 물어야 했다. 그날 저녁 은주는 회사 건물 옥상에 서 있었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사장님. 비서가 다가왔다. 도현 씨가 면회 신청을 했는데요. 거절해. 은주가 단호하게 말했다. 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 할 말? 은주가 냉소했다. 10년 늦었어. 바람이 불어 은주의 머리카락을 날렸다. 10년 동안 내가 죽은 줄 알고 살았겠지. 하지만 이제 알아야 해. 은주가 도시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진짜 죽은 건 당신들이야.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휴대폰이 울렸다. 수진에게서 온 문자였다. 은주야, 미란인연 교도소에서 자살 시도했대. 살았지만. 은주는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사장님, 내일 일정 확인해 드릴까요? 아니야. 오늘은 이만. 비서가 사라지고 은주는 혼자 남았다. 10년. 3653일의 기다림. 그리고 6개월의 완벽한 복수. 이제 진짜 살아야지. 은주가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죽음에서 돌아온 여자의 두 번째 인생이. 서울의 야경 속에서 은주는 미소를 지었다. 이번에는 진짜 행복한 미소였다. 완료. 복수는 차가운 음식이라고 했던가. 10년 동안 시킨 복수는 얼마나 차가울까. 하지만 그 차가움이 때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열정이 되기도 한다. 죽음에서 깨어난 여자의 복수는 끝났지만 그녀의 진짜 삶은 이제부터 시작이다.